극좌표계를 배웠으니까 이 전에 제목이 극방정식이었었죠. 극방정식은 다른 말로 극곡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극곡선이란 말, 자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극좌표계 위에서 주어지는 곡선을 우리가 극곡선 또는 다른 말로 극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극방정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표현 방법 때문입니다. 자, 문자들이 R과 세타라는 문자들이 한쪽으로 몰려있고 이퀄 제로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극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양 때문에 마치 양함수 형태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모양 때문에 그냥 극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극곡선, 극방정식 이제 같은 말로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자, 우리는 주로 이제 용어를 통일시켜서 폴라 이퀘이션, 극방정식이라는 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극방정식을 자, 이렇게 극곡선 형태로 표시할 때 R은 이퀄 F 세타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R을 항상 세타에 의해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극곡선을 표시할 때 임의대로 세타를 R로 표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R을 세타만의 함수로 R을 세타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서 곧 배우겠습니다만 R은 이퀄 2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R을 세타로 표현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는 극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극방정식 중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쉬운 것부터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R은 이퀄 A.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원래 극방정식은 R을 세타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R이 세타에 의해서 표현이 돼줘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R은 이퀄 A는 양수예요. 이게 숫자예요, 숫자. 뭐 R은 이퀄 1, R은 이퀄 2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R은 이퀄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세타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싶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직교좌표계에서도 우리가 보통 y는 이퀄 fx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즉 y를 x만의 함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타가 표현되지 않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직교좌표계도 그런 게 있었죠. 뭐냐면 y는 이퀄 1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x가 없죠. x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x에 무관하다는 얘기니까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y가 1이다라는 게 상수함수잖아요. 자, 이제 y퀄 fx라는 이 직교좌표계에서도 y퀄 상수꼴 있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R은 이퀄 A라는 이 극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걸 갖고 설명한 것처럼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y가 1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R은 이퀄 F 세타에서 세타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R은 이퀄 A라는 얘기는 원래 R이 극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이잖아요. 레디어스의 약자를 쓴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그러면은 R은 이퀄 A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세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랑 비슷한 논리예요. 어떤 x에 대해서든 간에 y가 1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세타에 대해서도 R이 A라는 얘기예요. 즉 세타가 3분의 파이 레디안이 되던 뭐 파이 레디안이 되던 뭐 2파이 레디안이 되던 상관없이 무조건 R은 A다 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일까요? R은 이퀄 A라는 얘기는 자, 이제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 A가 되는 원 둘레 상에 있는 점들의 자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세타가 제로이면 세타 항상 각은 이 극축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임의대로 아무 데서나 출발하지 않고 여기서 스타트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자, 이제 세타 자꾸 커지는 거죠. 세타가 자꾸 커지는데 어떤 세타가 오더라도 R이 항상 똑같이 A라는 얘기니까 마치 컴파스로 이렇게 반지름 A가 되는 원을 그려놓듯이 각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똑같은 그로부터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어디든 간에 그로부터 거리가 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것은 원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R은 이퀄 A가 의미하는 바는 이건 원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자주 사용되는 극방정식들이거든요. 우리 이 절에 나와 있는 많은 예문에 나타나는 극방정식의 식과 그리고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을 좀 더 넘겨보면 선생님이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 표들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주 사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요, 이 절에서 배웠던 많은 급방정식들 그리고 그 그래프의 개형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 그래프의 식과 그림을 잘 매치시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정에서 y = x의 이런 걸 배울 때 매우 어려워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또는 중학교 교과정에서 이 2차 함수를 처음에 배울 때 2차 함수를 이해할 때 어쩌면 금방 이해하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처음 배울 때 금방 이해를 했던 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간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급방정식도 처음에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 이해한 학생도 있는 반면에 또 한참 걸리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연말쯤에 시험을 보러 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R=A는 1이야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알아지나요? 아니죠.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림 그려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머릿속에서 왜 이게 R은 A가 1이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스스로가 납득이 되면은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간에 이해를 해야 돼요. 수학이든 물리학이든 뭐 어떤 거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외우면은요, 이해가 안 간 상태에서 외워버리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 과목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뭐예요? 외워야 돼요. 이거 말에 모순이 있지 않나요? 절대 모순 없습니다.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무리 이해를 많이 해도 외워놓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60분 안에 어떻게 문제를 다 풀겠습니까? 공식을 하나도 외워놓지 않은 학생, 나는 이해를 했어. 유도할 줄 알아.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그것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공식을 외우는 학생이 시험 문제를 더 잘 풉니다. 그럼 선생님 이해를 할 필요 없잖아요. 외우면 되는데 우리는 그 지식을 오래 유지시키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식을 바로 외워서 바로 문제를 풀면 그때그때 잘 풀리지만 그게 6개월 후에도 그렇게 될까요? 또는 1년 후에도 그렇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막 외웠어요. 시험 보기 전날 벼락치기로 외웠어요. 나 이제 다 맞을 수 있어. 이제 A+를 받을 거야. 그래서 딱 시험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아마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을 공부하면서 아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던 지식이 막상 시험장에 가서 생각하려 보니까 머릿속이 뒤엉켜가지고 이게 뭐지? 알 듯 말 듯 하는데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게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물론 암기도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외워놔야 그걸 빨리빨리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지 못한 지식은 외우면 그때는 잘 기억해도 한 달 후, 2달 후에도 그걸 기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서 가려고 해요. 그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서 지식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암기도 해야 돼요. 왜? 그 지식을 빨리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공식 뭐야? 그건 이거지.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 딱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이해 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아무리 걸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까지 이해하고 암기하면 됩니다. 암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R은=A가 1 그냥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적어도 한참 후에도 기억이 나게끔, 그리고 스스로가 책을 봐도 그래 이거 1 맞아 이렇게 되려면은 분명히 스스로한테 이걸 자기 자신한테 이해를 시켜놨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해는 그래서 지식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오늘 당장 수학을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답답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시간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지금 이 저를 공부하면서 당장 내일 시험 보러 가는 학생 혹시 있나요? 물론 복습 삼아서 본다면 몰라도 처음 공부하는 걸 바로 내일 시험 보는 학생이 이걸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제 여유가 있어요. 여기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오늘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그럼 내일 이해를 하지. 아, 모레 이해를 하지. 이런 식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계속 도전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언젠가는 정상에 가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하세요. 그게 수학을 잘하는 길이고 또 그게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 다른 데 있지는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매일매일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Rn=A가 왜 원이 됐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Rn=-A는 또 뭘까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앞에서 자, 이제 Rn=A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죠. 책에 보면 선생님이 화살표를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반시계반을 한 바퀴 돌아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뭐예요? 극점 대칭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더군다나 R의 성분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R은 A가 되고 세타는 모든 세타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뭘 나타낼까요? 점의 좌표가 바로 제일 성분이 마이너스 A고 세타는 모든 세타니까 이걸 나타내거든요. 이제 좌표로 표시한다면 R만 나왔지만 세타는 모든 세타라고 간주하면 순서상으로 저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었죠.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는 마이너스 없는 점의 극점 대칭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얘가 여기 있는 점이 A, 세타라면 이 점의 극점 대칭이 바로 얘가 마이너스 A, 세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다면 그 점의 극점 대칭이 여기 있죠. 얘가 여기 있다면 여기 있고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Rn=A는 여기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반시계반을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Rn=-A는 그러면 얘의 극점 대칭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면 동시에 그릴게요. 동시에 파란색이 Rn=-A예요. 주황색이 Rn=A를 나타내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모든 세타에 대해서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도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와요. 계속 돕니다. 그래서 Rn=-A도 그림을 다 그려놓으면 원이 맞아요. 그런데 출발점이 다르죠. 바로 요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고요. Rn=A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겉보기는 다른데요. 그림을 다 그려놓으면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동일한 그래프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은 다를지라도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는 같거든요. 아시겠죠? 둘 다 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원을 표시할 때 특별한 말이 없다면, 즉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닌 이상 그냥 Rn=+A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Rn=-2 이런 것도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면 Rn=-2니까 그냥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 2가 되는 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타 이퀄 알파. 원래 급방정식은 Rn=F 세타로 표시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R은 나타나지도 않고 세타가 얼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직교좌표기에서도 있긴 있었어요. 자, 직교좌표기에서도요. 이런 거 있었죠. x=1.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독립변수를 나타내는 x였는데 바로 요 직선은 이렇게 독립변수 x가 뭐다 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극방정식은 Rn=F 세타를 했는데 조금 전에 Rn=A는 했었죠. 이번엔 세타 이퀄 알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파는 이제 양수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낼까 하는 얘기예요. 비슷해요. 자, 이제 세타 이퀄 알파라는 것은 세타 이퀄 알파라는 얘기는 자, 극과 극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알파 양이라 그냥 편의상 가정했으니까 알파 이만큼이 있는 라디안 값이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x=1도 뭘 의미하냐면 y 값에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x=1이면 y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 어떤 y가 오더라도 x가 1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x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죠. 세타 이퀄 알파라고 한다면은 원래 r이 세타에 의해서 표현이 돼줘야 되는데 r이 겉보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r에 대해서든 간에 무조건 세타가 알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자, 이제 r이 뭐 1 요 정도 된다고 볼게요. r이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4가 되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무조건 알파가 세타가 알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즉 반직선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극점 대칭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가 r, 세타였다면 자, 요거는 이 점의 극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r, 세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제2성분이 그대로 세타로 돼 있어요. 따라서 이제 순서상으로 표시했을 때 제1성분이 플러스 r이든 마이너스 r이든 뒤에 세타는 동일하잖아요. 따라서 어떤 값이 오더라도 여기도 보세요. y가 음이 오든 y가 양이 오든 상관없잖아요. x = 1이면 이걸 나타내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제 r이 음이면 이쪽의 반직선, r이 양이면 이쪽의 반직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r이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으니까 세타 = 알파는 이제 한꺼번에 그림을 그리면 그냥 극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극축과 이루는 각이 알파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치 여기에서 x = 1에서 위는 y가 양수, 여기는 y가 음수가 되는 것처럼 얘도 굳이 뭐 나눈다면은 이쪽은 r이 양수고 이쪽은 r이 음수가 되는 걸로 표현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세타 = 알파는 극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리고 극축과 이루는 각이 알파였구나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제 4번과 5번을 통해서 원과 그리고 직선,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원을 표시하는 방법, r은 = a, 그리고 극을 지나는 직선을 표시하는 방법, 세타 = 알파,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